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심포지움 사회를 맡은 한국공인회사의 조세부 회장 주호규범 부회장입니다. 먼저 앞서 최준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이제 웹 세미나 내지는 미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어색했는데 점차 이게 조금씩 많이들 적응해 나가고 또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앞서 발표해 주신 시립대 이영환 교수님하고 이동규 교수님의 발표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주제가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재정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이렇게 비영리법인의 감사 공영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슈도 많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분은 이제 저를 제외하고 6명인데요. 일단 6분 먼저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인사를. 제 끝에 오른쪽에 계신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님, 차기 회계학회 회장이십니다. 예. 박수로 좀 주시죠. 그 옆에 3일 회계법인의 이동건 전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법인세 과장 이재명 과장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제 왼쪽으로는요, 첫 번째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토론자로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토론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10분입니다. 1시간 10분이 그래서 지금 토론 참석하신 분이 6분이셔서 6분 각 한 10분 정도 생각하시고 발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표 순서는 제 오른쪽에 백태영 교수님도 발표를 토론에 참석해 주시고요. 다만 여기 이제 제 오른쪽에 있는 기획재정모세실의 이재명 법인세 과장은 정부 쪽에서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좀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토론 얘기를 들으면서 전체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한번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발표해 주시는 식으로 해서 우리 이재명 과장님께서는 토론 6번째로 토론에 참석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크를 첫 번째 토론 참석자이신 백태영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 전문은 아니지만 한국회계학회를 아마 대표하라고 제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돼서 아마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크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하나는 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좀 더 큰 그림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계에 있다 보니까 이 논문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두 분의 연구자가 아주 잘 발표해 주셨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회계 투명성의 어떤 역할 또는 혜택을 세원 투명성과 이 세원 확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잘 정리해 주셔서 선행 연구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이런 모형 분석 또 실증 분석을 다각도로 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학계에서 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뭔가 좀 실무에 또는 정책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연구에 좋은 선례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세무학회도 그렇지만 회계학회도 이런 연구를 회계 분야에서 많이 좀 권장을 하고 또 많이 좀 알리는, 그래서 학자들이 좀 더 실무적인 정책적인 영향이 있는 연구를 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이슈로서 이 회계 투명성에 대한 큰 그림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계 투명성을 우리가 사실 좀 정확히 정의하기가 좀 어렵고, 또 하나 사람마다 회계 투명성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의미한 바가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본 연구에서 회계 투명성을 얘기할 때는 역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재무 회계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익 조정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또 회계 감사라든가 그런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의 회계 투명성을 좁은 의미의 회계 투명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제목에서도 우리가 세원 투명성이라는 표현을 또 같이 쓰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회계라 그러면 재무 회계만 회계가 아니고 세무 회계도 회계고 또는 원가 회계도 회계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비영리 부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회계 이슈도 결국 중요한 회계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 전체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얘기하려면 기업 중심의 회계 투명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 분야의 어떤 회계 투명성 또는 세무 회계 분야에서의 회계 투명성 그런 의미에서는 여기서 말한 세원 투명성도 넓은 의미의 회계 투명성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가 회계 투명성을 얘기할 때 좀 큰 시각에서 넓은 의미로 회계 투명성을 좀 같이 생각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저는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 그런 효익을 얘기할 때 어떤 그 기업 중심의 어떻게 보면 이 재무회계 중심의 회계 투명성 이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연구와 또 그 효과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특히 좁은 의미의 회계 투명성, 이익 조정이나 분식 회계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익을 높이는 쪽의 분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익을 낮추는 쪽의 이익 조정 거의 소수입니다. 있긴 있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면 이익을 높이는 쪽의 이익 조정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관점의 회계 투명성의 강화는 이익을 높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세소득이 올라가서 도리어 세금을 많이 낸 거를 각오하면서 이익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도리어 이익 조정을 하고 투명성이 없어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기업은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더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견 보일 수 있는 그런 상충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반대로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이익은 낮아지고 왜냐하면 과대 보강을 줄였으니까 도리어 과세소득은 높아져서 BTD가 줄어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또 그런 선행 연구도 있고요. 또 실증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부풀리면서 세금을 더 내는 대가를 치르는 현상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다른 형태의 세무조정이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 BTD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 연구의 가치를 잘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 더 이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논문을 조금 더 강건성 있게 만약에 그 강화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 저희 유의물 25페이지에 있는 그 BTD를 종속 변수라는 모형에서 결국은 종속 변수가 BTD여서 BTD가 줄어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BTD라는 것은 결국은 회계이익과 여기서 회계이익은 정확하면 재무회계이익이죠. 과세소득의 어떤 격차를 측정한 거고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재무회계이익보다는 과세소득 쪽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 BTD 자체를 종속변수로 보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저는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어떤 단편적 의견인데 종속변수를 그 총자산분의 과세소득을 놓고 총자산의 회계이익을 도리어 통제변수로 넣으면서 이 회계 투명성이 이 재무회계이익을 통제한 이후에 과세소득의 방향이 과연 이게 느는 쪽으로 가는 거냐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BTD가 준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과세소득이 증가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인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BTD가 줄었을 거니까 과연 한쪽이 늘고 한쪽이 줄었는지를 혹시 분리해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이 국가별 분석에서
국가별 분석에서 종속 변수를 로그 값을 치운 법인세 세수로 놓고 설명 변수로서 여러 가지 통제를 했는데, 그때 이제 약간의 고민이 1인당 GDP를 쓸 거냐 아니면 총 GDP를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간단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본문 보고서에서 보면 그 저자들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 총 GDP라는 것은 1인당 GDP에다 인구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별대 모형으로 따로 돌리지 않고 지금 그 1인당 GDP를 넣은 모형에서 거기다가 인구수의 로그 값을 추가적인 통제 변수를 집어넣으면, 그럼 1인당 GDP 효과를 분리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두 가지 변수의 인구의 효과와 1인당 GDP의 효과를 또 분리해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총 GDP를 같이 통제한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적인 두 개의 모형을 쓰는 것보다는 이걸 통합한 모형으로 쓰면 그 최종적인 하나의 통합된 모형으로서 결과를 조금 더 명확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혹시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수님 토론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사면회계법인의 이동건 전무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건입니다. 저도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 세수가 확충되는지 그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오늘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그 15페이지 발표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회계 투명성이 증가하면 그 북텍스 디퍼런스가 줄어들고 결국 이제 법인 세수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모형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분식 회계라는 거는 회계 투명성이 낮으면 이제 분식 회계가 증가하고, 분식 회계라는 거는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든지 작은 이익을 큰 이익으로 바꾸든지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분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회계 투명성이 증가를 하면 그런 이제 기업 회계상 이익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업 회계를 기준으로 하는 세무상 이익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법인 세수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회계 자체를 조작하기보다는 요즘은 다른 이제 감면이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정 자체를 회계 조작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어떤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최준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 세무행정 자체가 상당히 이제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아마 10월 말에 그 제2회 회계인 할 때 국세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무조사 선정할 때 실제로 회계 성실도 지표를 반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회계 투명성하고 세원 투명성을 동시에 추구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이번에 그 개정된 국세기본법 81조 6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 감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에 회계 감사를 받더라도 그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 아니면 부적정, 한정이냐 그런 거, 그 다음에 실제 감사 투입 시간이 표준 감사 시간보다 많으냐 적으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회계 성실도를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최근에 그 세법 개정이 오히려 회계 투명성을 끌고 가는 거 아니냐
사실 기업들은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생김으로써 상당히 회계 투명성이 나아질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중요한 그 변환기에 이러한 논문이 또 결론도 결국에는 회계 투명성이 제고가 되면 세원도 증가한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전무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 왼쪽에 계신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 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의 임동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막대한 재정 수요를 이제 세수가 뒷받침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회계 투명성이 세원을 확충하고 이 세원 투명성을 제고해서 조세 회피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가 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GDP 대비 1.8%를 지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융 지원까지 더하면 한 12%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본 토론자는 이 기업 입장에서 이 회계 투명성 제고가 주는 영향과 그 재원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계 투명성이 이제 경제적 영향을 주고 그리고 이 세원 확충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주셨는데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기업의 투자, 부가가치 창출 등의 이제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한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이 요번에 연구하신 선행 연구를 하신 연구 결과인데 특히 이제 투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우선 이 투명한 재무회계 정보를 이용해서 이 경영자와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투자 기회를 확인 평가할 수 있고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는 아까 그 발표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선택이나 유동성 위험의 감소를 이렇게 통해서 경제적 성과의 향상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성과에 회계 투명성 제고가 이 영향을 준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별 기업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 실증 분석 결과를 보시면 회계 투명성이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및 그 유효세율 증가에 유의한 수준으로 영향을 준다 하므로 회계 투명성 제고는 이 앞에서 말씀드린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세원 확충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가 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이 회계 이익과 그 BTD 과세소득의 괴리를 줄어들게 하고 이는 유효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재 법인세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법인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 국가의 재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제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그리고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수 전망에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기업 실적 부진이 올해 상반기 법인세수 감소를 이렇게 불러왔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충격이 반영되면서 하반기 법인세수도 이렇게 딱히 밝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회계상 어떤 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기업 투자 활성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제 기업 회계 제도가 좀 현실적으로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개선된다면 기업 부담도 덜어주고 그리고 충실한 기업 재무정보 제공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 이제 연결재무제표 등 작성 제출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고 이 외부 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도 숨 가쁘기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한이 급복한 근본 원인이 이 결산월이 12월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 납부 시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기 때문에 이 외부 감사와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이 기한이 제도적으로 겹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는 법인세 신고 기한이 우리나라보다 짧은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충실한 재무제표 작성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이 사업 보고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이 약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2월에 집중된 결산호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 및 그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을 1개월 정도 연장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한이 연장된다면 그 외부 감사인의 회계 감사도 더 정밀하게 실행될 수 있고, 이는 연구 결과처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괴리를 줄게 해서 유효세율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으로서도 정확한 회계 정보가 작성된다면 이후에 발생할 불필요한 납세협력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것은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선임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입니다. 저는 회계제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고요. 조세 관련, 재정 관련 정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계 투명성 제도와 세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살펴보시고 그 관계를 또 증명해 주셔서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비단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정보의 신뢰성, 그것이 뭐 특정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될 수도 있고 상호 간의 신뢰성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높이는 기재로서 회계 투명성도 상당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앞서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런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이제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개념이 좀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 재무회계 관점으로도 보인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 제도를 설명하시다 보면 또 세무회계적 관점의 제도, 제가 세무회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정부가 조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서 특정한 의무를 부과했다가 그걸 부과하지 않았다가 바뀌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있고, 일반적으로 기업 회계의 어떤 재무적인 내용을 투자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셔서 같이 봐주시면 우리가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어디에 더 맞출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여기서 처음에 이해할 때는 회계 투명성이라는 것은 그냥 사회의 어떤 기업과 투자자의 연결하는 정보의 신뢰성, 그냥 호수라고 보면 세무회계는 그 중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걷기 위해서 배를 띄워서 좀 더 뭘 더 해서 이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할 때 어느 쪽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는 그런 부분들의 규정이 사전적으로 뒤에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계 투명성의 효과를 이제 두 가지 직접적 효과와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로 아마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단기적 효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어떤 회계적 정보가 정확히 와가지고 좋은 정보가 당해 생산되는 걸 말씀드린 거. 두 번째 중장기적 효과라고 하신 것은 설명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정확한 투자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쌓여서 조금 더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측정하기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제 분석 모형을 할 때도 지금은 대부분 이제 단기 반영 모형, 즉 단기적 효과 중심으로 분석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우리가 좀 더 중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회계적인 정보의 투명성을 통해서 투자자와의 관계, 주인 대리인 모형의 관계, 뭐 이런 부분을 같이 보려면 조금 더 이런 분석 방법에 있어서도 좀 레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좀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BTD나 이런 부분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항상 이제 기업 부분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대부분의 효과가 기업 사이즈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자산 규모가 크면 뭐든지 달라지고, 물론 뭐 조세 제도도 그렇게 바뀌겠지만 회계 감사 역시 외감도 그 기준이 자산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기서도 이제 아마 100억 중심으로 해서 하셨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기업이 커지거나 뭔가 대규모화가 되면 스스로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는 그런
작용과 외부적인 어떤 사회 제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규모 효과를 좀 더 통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뭐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조금 더 유사 규모, 가까운 규모에 있어서 만약 외감 기준이 500억이라고 한다면 490억과 510억 정도 수준의 비슷한 사이즈의 규모가 외감을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의 효과를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왜냐하면 이미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것들을 뭐 구분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사이즈 효과, 뭐 아니면 어떤 우리 사회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투명도 개선 효과, 어떤 트렌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명확히 이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조그만 말씀은, 이제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는 저는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림으로 우리가 말하는 투명도와 어떤 이런 세입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직관적으로 금방 볼 수 있고요. 거기서 발견하기 어렵다면 사실은 아무리 이제 뭐 리그레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찾기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제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물론 우리가 인디비주얼 이펙트를 가지고 각 나라별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컨트롤하지만 각 나라별로는 되게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크로스 섹션으로 볼 때,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 갖는 함의를 살펴보자면, 크로스 섹션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국가의 평균적인 추세를 따라가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국가 간 비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거 변화 궤적을 살펴보면 한 년도에 여러 나라를 비교했을 때의 국제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평균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보여주시면 훨씬 더 이런 국가 간 비교 연구에 평균에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함의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조그만 질문인데, 왜 이제 그 세입을 그냥 숫자를 썼는지 조금 사실은 GDP, 물론 오른쪽에 GDP 사이즈를 컨트롤하기는 하는데요, 법인 세입을 GDP 대비 비중으로 놓든지 해서 조금 더 각 국가별 어떤 이질성, 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좀 낮춰줘야지 뭐 여러 가지 계량 경제학적 가정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허원순입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두 분 이 교수님, 그 시립대 교수님 그 연구 성과, 그리고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전문가분들이 좀 다르군요. 저는 뭐 이럴 거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봐왔고 알았던 걸 아주 입체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딱 하니까 요지는 그거죠. 이 투명성을,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세원이 넓어지고 또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 말씀인데 그걸 아주 입체적으로 잘 해서 저 자신이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요 이야기해 주신 거에 그걸 포함해서 또 약간 범위가 넘어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뭐 코멘트랄까요? 뭐 질의라기보다는 코멘트랄까,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자, 연구해보자는 체제에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겹쳐지는 걸 빼고요, 제가 그 느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두 분 교수님이 연구해 주신 게 결국은 투명성이라는 사회의 무형의 인프라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굉장히 효율성의 효과, 경제성에 대해서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 회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제 요 최근에 우리가 신뢰 자본이다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이 신뢰와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이미 생활 속에 와 있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만 해도 그게 시스템 어디 뭐 못하는데 갑자기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적되고 쌓이고 노력해서 신용이 쌓였고, 뭐 지하철이라든가 KTX 이런 경우도 우리가 감시하는 사람이 없이도 돌아가는 게 바로 그 신뢰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예컨대 1970년대, 80년대 기차간에
아무도 자율적으로 타라면 그게 됐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돈 내고 사는 사람이 바보라고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전부 다 그런 신뢰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발전해 왔다.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회계의 투명성을 비롯해서 신뢰를 지금 키워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오늘의 그 초점은 물론 이제 세수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기업 회계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전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걸 좀 더 확장하는 어떤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에 어떤 이 사회단체인지 시민단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물론 아직은 의혹 제기이고 검찰의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 도무지 제가 볼 땐 횡령과 회계 조작과 지금 나온 의혹을 보면 이런 걸 두고 회계 오류라고 하고 넘어가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정부, 비정부 이런 구별도 굉장히 역할이나 이런 게 전부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과 어떤 영리적으로 하는 활동 외에도 영리사업체 외에도 이제 점점 이런 거 회계에 대해서 투명성을 오히려 그런 데 더 해야 된다 이거 보면 저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볼 수 그 회계를 확실하게 지키고 인식하고 중요성을 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혀가는 이게 오늘 계기가 됐으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는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만 이 회계를 단순히 기업 같은 데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더 범위를 좀 넓혀가자. 그래서 저희는 우리 사회 또 나아가서 우리 경제,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런 어떤 선진화된 사회로 가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게 요즘 돌아가는 최근의 그 뉴스 상황이라든가 보면은 저는 더 절실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사회 일각의 그 반기업 정서, 좀 구체적으로 반대기업 정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두 분 교수님 인용하고는 국세청의 국세연보를 인용해서 그 했는데 그걸 이제 의미를 부여하셨죠. 연구에 대해서니까 그건 두 분 실적입니다. 국세연보. 그 보면은 쭉 보면 이제 기업 규모가 그러니까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탈루율이 훨씬 낮다는 걸 저는 많이 주목하게 보게 됐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물론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비중이 크니까 그 자기 역할을 더 잘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우리가 이미 쌓아온 것이 그 감시나 혹은 감시라면 말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감독이나 이런 회계의 기준이 좀 더 촘촘하고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대기업, 사업체가 큰 데가 좀 더 지킬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기업, 대기업일수록 좀 더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좀 심하게 말하자면 죄악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좀 더 부각시켜서 저는 한번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논평을 하고 앞으로 별도로 할 수 있는 역할에서 한번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도 두 분이 한 번 더 연구해서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저는 우리 사회에 좀 뭔가 이 기업에 대한 굉장히 시각의 문제도 있고 법적, 제도적, 행정적으로 불균형이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 이런 데일수록 더욱 그 뭐랄까요? 좀 감시 감독이 심해지면서 최근에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논의 과정도 보면은 사실은 투명하고 잘 준법 많이 지키고 있는데 더 하여튼 어떤 감시의 그런 그런 잣대를 더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두 번째 대목은 교수님들과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그 바로 기업체 혹은 사업체 그런 크기가 오히려 투명성을 더 뭐가 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크기 때문에 더 투명성을 지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 더 투명하게 잘했기 때문에 사업체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인과관계까지 포함해서 한번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요. 최근 이제 우리 정부 코로나 쇼크, 코로나 위기라는 걸 보면서 정부 역할이 굉장히 커졌다고 봅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코로나 쇼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오기 전부터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저는 정책적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불황했었습니다. 좋은 빌미가 생긴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코로나 쇼크라는 핑계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나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좀 말하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전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덜 좋았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 적어도 작년 말까지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부 역할이 어렵다 보니까 더 커졌고
정부 역할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규제 완화라든가 제도적 변화를 꾀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이제 돈 풀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작년부터 이제 뭐 이른바 확장 재정이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풀었고 확장 재정이 되는 거고 그러한 돈 풀기, 예산 풀기는 한동안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부 역할이 커졌다,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 그런 게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그럼 돈은 뭘로 하냐? 재원 문제. 이제 그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감사원도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뭐 저희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분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빚을 계속 낼 것이냐? 아니면 세수로 확대할 것이냐? 세금 정대할 것이냐? 그 두 가지 문제고 세금 확대로 갈 것이면 이제 흔히 말하는 말로 보편 정체로 갈 것이냐? 부자 정체로 이런 문제가 날 것인데 하여튼 그 뒷부분은 논의하러 치더라도 그 세금을 더 거두어야 되고 세수가 정대돼야 된다 하는 그것과 지금 오늘 연구 내주신 것과 좀 밀접한 대목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 투명성을 높여서 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아마 보실 부분인데, 자, 먼저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 세금 이슈가 이제 더욱 이제 중요해지고 재정 이슈도 중요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투명성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계속 그 뭐랄까요 법과 제도 그러니까 뭐 어떤 강제적인 그런 강압적으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은 업계와 기업과 이렇게 좀 더 자율적으로 어떤 민간이 중심에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두 분 오늘 하신 거에 대해서보다는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벗어나는 얘기긴 합니다. 그건 앞으로 맥락을 볼 때. 그 다음에 민간 자율로 이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텐데 그렇다면 회계의 투명성을 잘 준수하고 잘하고 있는 데는 지금도 있겠지만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과제인데 그런 부분도 그건 뭐 두 분한테만 해당이 될지 또 다른 전문가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자 정부의 행정력이다 뭐 국회가 만드는 법 입법하다 또 뭐 그다음에 유무형의 제도다 그래서 이 우리가 공권력 국가 부분 정부 부문에서 이렇게 회계 투명성을 계속 강조해가는 이 축과 그 다음에 민간의 자율성과 민간 연구로 어떤 뭐 전문가 그룹도 있고 기업도 스스로도 하는데 좀 더 그거를 똑같은 제도 내에서도 또 그걸 100%, 120%더 준수하면서 가는 그런 분위기랄까 관행이랄까 우리 사회적인 어떤 그 트렌드가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게 뭐 인센티브를 더 부여한다면 그렇다면 그 법제화나 행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있는 그 인센티브 어떤 부분을 강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줘서 그러면 이 오늘 좋은 연구가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서 이 말하자면 좀 외인이 확대되는 거 아니겠냐? 저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이 투명성 강화 이거는 뭐 요즘 신뢰 자본이고. 국가를 평가하고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논의를 계기로 저 두 분 교수님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연구해서 이런 걸 좀 높여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좀 마지막 토론자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이재면 법인세제과장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이재명 과장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연구에서는 그 회계 투명성 제고가 그 세원 확충 및 그 세수 증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해서 기업의 수익 금액 규모라든지 외부 감사 여부라든지 국제적인 투명성 지표 등 핵심 설명 변수를 통해서 그 개별 기업 차원과 국가별 비교 등 여러 가지 이론적 모델링과 또 계량적 분석을 다각적으로 수행해 주셔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결과들을 그 도출해 주셨고 이 조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많이 그 배우고 그 느낀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그 세원 자체를 확충하는 부분과 그리고 세원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그 과세 소득과 또 그 회계상 이익을 또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을 증대시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각각 그 접근해 준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느껴졌습니다. 저희 그 세제 측면에서 그 회계 및 그 세원 투명성과 그 세원 확충의 관점에서는 앞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어떤 국내 어떤 기업의 거래 투명성 문제와 기업의 역외 거래상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그 회계 투명성 문제 등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 역외 거래 관련해서는 그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OECD BEPS 프로그램 상으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비영리법인의 어떤 공익사업 수행상의 그 세원 투명성 문제 관련해서는 최근 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도입되고 또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의무 범위가 좀 확대가 되고, 전용 계좌 사용이라든지 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제정, 그리고 공시 의무 대상 그 공익법인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작년에 세법 개정 시에는 그 회계 감리 제도와 그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서 2022년에 그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의 어떤 그 거래상의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자영사업자와 영리법인의 영역, 그 중소법인의 영역에서는 그 거래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교차 검증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과거 한 10여 년 이상 그 제도가 마련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그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기업 과세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그 상위 한 10% 정도의 한 7만여 개의 그 우리나라 법인세 수의 한 97%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어떤 그 세원 확충과 그 세원 투명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 기업 회계의 어떤 투명성을 토대로 해서 그 추진이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합병 분할 구조조정이라든지 복잡한 그 자본 거래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 다원화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그 투명하고 정확한 그 회계를 그 기록하고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그 기업 회계를 기초로 해서 그 세법과 관련된 여러 제도를 입안하고 또 개편을 하기 때문에 기업 회계 측면에서의 어떤 정확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그 제도가 전제가 되고, 이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서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세법상의 인위적인 그런 통제가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부작용을 또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또 어떤 합리성을 그 기업 회계 차원에서 그 마련하는 부분과 함께 저희 그 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에서는 또 세법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함께 그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제상으로는 현재 그 어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을 일부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그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좀 반성과 자성을 좀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에서는 이론적이고 또 실증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어떤 후속 연구와 관련 연구를 그 계속 진행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제도를 개편하고 또 개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6분 토론을 전부 마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계획상으로 보면 저기 4시 20분까지 저희들이 토론자들의 토론에 얘기를 듣도록 돼 있는데
오늘 그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은 워낙 그저 컴팩트하게 핵심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그 이게 임팩트 있게 그 저기 주요한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그 6분 저기 토론자분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약간 뭐 서머라이즈라고 그럴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백태현 그 저희 토론자님께서는 그 회계 투명성 개념을 세무 회계를 넘어선 보다 더 큰 사회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 개념으로 좀 이렇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본 이 연구의 기본은 이제 그 회사들이 이익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좀 바탕으로 좀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대출을 더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익을 오히려 높이는 분식회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 저기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 이 모형 관련해서 BTB 종속 변수라든지 국가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동건 그 토론자분께서도 역시 그 앞에 그 백태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식의 부분들에 대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 어떤 분식 이전에는 감면이라든지 세액공제 이런 부분들도 우선적으로 거기 그 고려하는 그런 식의 기업들의 그 저기 행태가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기법 관련해서 그동안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의미 있는 그 법령 개정을 있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세법 개정이 회계 투명성을 끌고 가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임동현 거기 토론자분께서는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저희 그 사태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이제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업들이 그 의사결정을 하고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고 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측면에서 그 근본 논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다만 이제 제안을 해주신 건 오히려 이거는 그 이제 기재부에 건의를 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개 다 12월 말 법인이어가지고 그다음에 3월 말 해서 그다음 여기 우리가 저기 뭡니까 법인세 세수 신고 기한이라든지 사업보수 기한들이 너무 좀 짧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장해 주면, 한 1개월 정도 연장해 주면 기업들이 훨씬 더 이게 제대로 된 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세수 증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전복목 그 연구위원님께서는 이제 역시 조세영군 계셔서 연구를 좀 많이 하시는 그런 섹터에 계셔서 역시 코멘트 해 주신 게 회계 투명성의 컨셉, 개념 부분에 대해서 재무회계도 있고 세무회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상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연계되는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혹시 추후에 뭐 추가적인 연구가 있게 되면 기업의 사이즈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세수를 GDP 대비 세수를 보게 되면 국가별 비교가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허은순 토론자분께서는 역시 이제 언론 쪽에서 이제 토론분 참석해 주셔서 그런지 보다 더 큰 우리 사회의 어떤 이슈, 트렌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현재의 이런 투명성 부분이 회계 투명성을 포함해서 신뢰 자본으로서의 사회적 무형 트렌드, 사회적 무형 자본 뭐 이런 측면으로 이것이 발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오히려 회계적 부분에서도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투명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면 아까 이재명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외관법에 따라서는 6+3이지만은 이제 공익법에 대해서는 4+2로 이제 지정제가 감사인 지정제가 곧 이제 시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감사 공영제 관련해서도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한국 공인회계사에서도 이게 상당히 핵심 과제를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에 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제언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반기업 정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연구 결과에 나온 걸 보면 대기업들이 가장 그 성실도가 높은데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필이 안 되는 것 같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좀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이 널리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역할이 많이 증대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그 국가 부채가 됐던 그것도 결국 나중엔 저기 이제 그 세수로 갚아야 되는,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당장의 증세가 된다면 지금의 세대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부분이 좀 더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을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은 저기 정부 부분에서도 많은 그런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재부에서 오신 그 이재명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도, 이 연구의 의미 상당히 지금 현재 회계 투명성 제고가 결국은 세원 투명성과 세원 확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학술적으로도 많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정부가 하는 역할, 현재 이제 어떤 이렇게 제도 개선의 트렌드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거래 관련해서는 뱁스 관련해서의 정부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비영리 법인 과정에서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라든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이라든지 공시의무 공익법인 확대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정부가 하고 있던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고, 다만 그 다음에 기업으로 보면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래 트램, 상호 크로스 체크라든지 이런 분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많이 개선된 바가 있는데, 기업과세 부분에서 현재 우리의 지금의 연구 과제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 상위 10%의 7만 개의 법인이 전체 법인세 수의 97%를 담당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큰 대기업들이 상당히 제대로 된 회계와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한 세무, 그걸 바탕으로 한 이제 납세 이런 부분이 잘 연결이 돼야 우리 국가 재정이 튼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결국 세원 투명성이다. 대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업 회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당기 순이익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세무 조정을 통해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 앞부분이 되는 전제가 되는 기업 회계 부분이 정확히 잘 돼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제대로 된 세수 추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기업 회계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은 합병이라든지 분할 구조조정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복잡한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수가 조 단위로 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되는 기업 회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짧게 옆에 이제 6분 토론자분 참석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6분 토론자분들이 말씀하면서 서제션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지금 통상의 경우는 이제 플로우에서 저희들이 이제 질문을 받는데, 아마 지금 우리 발표자께서 화면을 보시면서 지금 웹으로 참가하고 계신 분들의 참여자분에게 이제 질문이라든지 의견 들으신 게 있을 텐데, 그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하는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예. 토론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토론자라 항상 시간이 모자란 거가 좀 항상 걱정이 돼서 좀 짤막하게 한 것 같아서요. 한 가지 저는 늘 항상 강조하고 싶고, 제가 이번에 회계학회장 맡으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지금 한국공인회계사도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회계를 볼 때 이게 어떤 경제 활동에 대한 기능만 강조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 회계를 얘기하면서 자본주의의 파수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어떤 기능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미 다른 토론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아까 처음 토론에 말씀드렸지만, 사회 전체의 회계 투명성은 정부 부분이나 비영리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익분배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달리 표현하면 저는 회계의 투명성이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그 이슈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회계 투명성을 높여서 여기 이제 세원 확충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마치 그 세금을 많이 걷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은 결국은 좋은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많이 걷으려면 세율을 그냥 높이면 되죠. 그거보다는 저희가 이 세원의 그 투명성이나 회계 투명성 강조하는 이유는 저는 결국 이것이 조세 회피를 막고 한마디로 하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정확한 그러니까 세금을 걷되 우리가 정당하고 공정하게 걷는다는 그러니까 회피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을 막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세 정의라는 것도 사회 정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초점을 혹시나 자꾸 이 세원 확충이라고 그러면 많이 가는 게 목적이라고 보이죠. 그거보다는 역시 많이 여기서 모형화된 것처럼 조세 회피를 막는 그러니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관점에서 맞추는 것이 결국 이 회계라는 것이 경제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어떤 공정성 그걸 또 회계 투명성뿐만 아니라 회계 책임성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히 조세 정의 관점에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 효과를 봤다고 저희가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추가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정부 부분도 아마도 이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세수를 많이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것보다는 보면 정부 부분에서 그동안 뭐 캐치프레이즈를 한 걸 보면 그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금을 내는 부분들은 정당하게 그 세금을 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세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같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내가 왜 나만 세금을 더 내야 되느냐 이러한 옆에는 안 내는데 왜 나만 내느냐 이런 어떤 뭐 불평 불만 이런 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정말 그 조세 정의와 그 사회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이 그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마이크를 발표자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저보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토론자분들의 그 아주 좋은 토론, 또 통찰력 있는 의견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답변해야 될 것 중에서 우선 이 이익을 줄임으로써 이제 그 세금 비용을 아끼는 이익 조정도 있고 또 이익을 늘리고 재무보고 비용을 낮추는 이익 조정도 있는데 그러면 이익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럼 이익을 높이면 당연히 또 그만큼 부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그것은 이제 반대의 어떤 효과도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일단 뭐 그 지적도 맞고요. 또 그래서 이익을 분식회계를 통해서 이익을 조작하면서 세금을 더 낸 케이스들이 실제 있었죠. 대표적으로 대우그룹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대우그룹이 실제로 가짜 이익을 만들어서 세금도 일부 내고 세금 비용도 부담을 하면서 이익을 늘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아갔죠. 그래서 이제 분식 회계에 따른 공제가 그때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실증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단은 이익을 부풀리는 이익 조정을 하는 기업들이 또 공격적인 세무 조세 회피를 하는 양쪽의 조세 회피와 그다음에 이익을 이제 부풀리는 행위까지 같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생주의 회계 이익의 특성상 이익을 한번 늘리게 되면 그 이익은 나중에 반전이 됩니다.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 다기간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세금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분식회계를 해가지고 세금을 더 낸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세액공제로 환급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계 투명성이 낮을 경우에는 일단 재무보고 이익도 왜곡이 되지만
세금 비용 그 납세 세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론 여러 그 정황 증거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계 투명성 개념 자체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그다음에 확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본 연구에서의 회계 투명성은 아까 이제 그 회계 투명성 지표에서도 보셨지만 회계 그다음에 그 감사의 어떤 그 강도 그다음에 그 회계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주로 이제 재무보고 공시에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공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어떤 투명성 개념까지도 확장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제가 그 FDI 연구에서 인용한 한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 투명성이라고 하는 사회 투명성과 회계 투명성을 결합한 투명성이 또 FDI를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투명성 개념은 회계뿐만 아니라 더 이제 크게 확장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 본 연구진들도 그런 부분의 확장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추가 연구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실무적인 얘기지만 이제 그 사이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우리 개별 기업의 그 회계 그 개별 기업의 그 실증 분석 결과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 외감을 첫 번째로 받은 기업과 첫 번째로 받기 직전의 기업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100억 기준으로 거의 통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다중회계 분석에 있어서는 또 사이즈 변수를 통제 변수로 또 넣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토론자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이제 그 회계 관련 규정들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조가 넘으면 분기 검토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회계에 관련된 규제가 크게 바뀌었을 때에 이 세수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제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를 해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은 좀 후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그 토론자분들의 나머지 또 제언의 이런 부분에는 10분 동의를 하고 저희가 후속 연구에서 반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그 3-4분 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이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그 제언이나 또는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을 또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통적인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실증 분석에 있어서 아마 이게 학자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해보셨던 분 같은데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 거시 분석은 설명력이 높거든요. 알스케어가 뭐 40% 이상이 돼서 높은데 그 개별 기업 미시 분석의 경우에는 알스케어가 뭐 7% 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낮은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개별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미시 데이터에서 설명력이 보통 3% 이상이 되면은 낮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모형의 설명력보다는 이 독립 변수의 회귀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가 사실은 이 모형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회계 연구에서 이 설명력이 낮은 수준은 아니고 그다음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것도 그 개별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법인 세수 증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의 변화 변수를 좀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 분석에서 독립 변수의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않은가 이런 말씀인데요. 정부 정책이라는 게 매년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체계적으로 뭐 크게 변한다면 모르지만 매년 변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변수를 잡아서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연도별로 연도 통제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변화들은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통제가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 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는 결국 이연범위세 회계인데 이연범위세 회계하고 회계 투명성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이제 그 연구자분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약간 이제 기술적인 설명입니다만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결국은 이연법인 일시적인 차이와 영구적인 차이로 구분이 되고, 이 일시적인 차이는 이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로 이제 잡히는 것이고, 영구적인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세회피의 대응 변수로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이연법인세 회계 자체가 이익 조정에 의해서 크게 변동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익 조정, 재량적인 어떤 이익 조정이 생겼을 경우에 그 이연법인세 회계 그 계정 자체가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연법인세 회계 계정 자체의 또 변화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구적 차이도 역시 또 이런 조세회피나 회계 이익 조정에 노출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일단 그 답을 얘기를 해드리면, 이연법인세 회계에 모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연법인세 회계 자체도 이익 조정과 관련이 많다, 즉 회계 투명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무 조정의 투명성에 대한 말씀을 하신 질문자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그 세무신고 구조상 기업회계 이익에서 출발해서 세무조정 작업을 거쳐서 과세소득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일단 이익 자체는 기업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면 이익이 증가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또 세무조정에 대한 투명성도 제고돼야지 세원 투명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세무조정의 투명성이라는 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그 어떤 그 세무 대리인이나 아니면 기업이 어떤 그 세무 조정이라는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공정하고 어떤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세무 조정 자체도 결과적으로는, 물론 그 아주 조그만 기업들은 세무 대리인이 기계적으로 하지만, 큰 기업들은 이제 기업이 이제 세무 조정을 하게 되고, 이 세무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조세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세무 조정도 결과적으로는 회계 투명성에 범주 내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머지 그 거시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동규 교수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답변할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패널 분들께서 주신 의견들 중에서 이제 모형에 관련해서도 조금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희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익을 부풀리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것들은 사실 저희 모형에서는 이 모형 자체가 이제 모든 것들을, 사실 모든 현실을 다 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어떤 전략적 행동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형에서는 본인 대리인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CEO들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을 부풀리려고 하는 행위 같은 것들이 모형에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것과 약간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사실 이 모형의 결과를 가지고서 보면은, 모형에서의 핵심적인 결과는 이제 회계 이익과 과세 소득의 신고를 일치하게끔 보고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세수 방향으로는 두 가지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세수가 감소하는 방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일치하는 방향으로 할 때, 그 일치하는 방향이 지출을 다 자본화하는 것으로 일치하느냐, 아니면 비용으로 떠는 것으로 일치하느냐의 행동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워낙 적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 규모의 차이에서 결국은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저희가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그 실증 분석에 관련해서는, 저희 그 국가 패널 데이터에 관련해서는 인구를 반영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어서 차후에 좀 더 반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GDP로 세수를 좀 GDP의 비율로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재미나는 것이,
이 실증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다 지금 로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로그의 세수, 그러니까 GDP 분의 세수로 하면은 사실은 이걸 풀면은 이게 그 로그 세수 마이너스 로그 GDP 돼서 사실 네, 설명 변수 쪽으로 GDP로 옮긴 경우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실증 분석 그 개수로도 GDP 쪽의 그 개수가 1에 가깝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있는 모형들이 그 GDP 분의 세수를 로그를 취한 거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더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GDP 분의 세수로나 아니면은 또 제가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세수를 그 국가의 기업 수라든지 약간 기업의 어떤 규모에 따라서 조금 좀 분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이것은 좀 데이터 확보가 되면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국가 간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해서 종속 변수를 한번 조정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보겠고요.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은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네, 추후에 좀 더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그 변수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저도 해보고 싶은 상황인데요. 요거는 이제 한 가지 한계가 있다면은 저희 지금 패널 데이터가 10년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효과를 보여주려면은 레그의 좀 연수가 좀 길게 나가야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기껏해야 뭐 한 1개년 정도의 레그 정도 1개년 또는 2개년 정도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네, 그거 수준에서라도 한번 시도해 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회계 투명성을 이제 세원 확대와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조금 그냥 보기에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이제 뭔가 세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세율을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히 과세 대상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조치 안 하고서도 기존의 제도를 그러니까 투명하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패널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좀 더 정직하게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사회로 전환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국가가 더 많은 세수를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세수를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온라인상에서 질문했던 것 중에서 이영환 교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국가 간 패널 분석에서 독립 변수로 실업률은 왜 들어갔느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국가 간을 비교하다 보니까 각 국가의 특성을 좀 구분하는 차원에서 거시경제의 변수들을 조금 더 활용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시경제 변수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실업률도 대표적인 것이고 이자율도 있는데 이자율도 고려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 간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요. 아까 전에 제가 발표할 때 잠깐 설명도 했는데 사실 실업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실증 분석 결과로 음수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것을 사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실업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수가 높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 활동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사실 실업률을 넣는 것은 네, 상관성이 전혀 없는 변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사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발표자분들의 그 종합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인회계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이게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섭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무회계 측면에서도 이제 그 외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재명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세법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되는 게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반영된 것들이 이제 특히 또 올해의 경우에는 뭐 코로나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인해서 비영리법인의 이제 감사경제에 관련된 이슈들도 제기되는 측면에서 이 올해 오늘 발표한 이게 심포지엄의 주제는 상당히 시의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토론자분들께서 토론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혹시 가능하다면 이제 과세당국, 세무당국에서 납세자들이 좀 순응할 수 있는, 쉽게 순응할 수 있는 그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연결되는 그런 제도가 조금씩 더 이제 개선돼 나간다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정의,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구현되는 그런 사회가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그 참석해 주신 이 발표자분들과 그 토론자분들 그리고 지금 외부로 그 저희 연결해서 참석해 주신 그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심포지엄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